안녕하십니까. 목포대 국어국문과에서 근무하는 이경엽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호남의 민속입니다. 특히 호남의 민속 속에서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민속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속에서 만들어낸 유무형의 조직인데요. 사람들은 생계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또 한편 사회적 여러 상황들에 대처하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떤 집단이, 어떤 조직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규약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어떤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래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공평하게 준비해가는 차원의 사회적 활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공동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농사활동과 관련된 두레, 그리고 일상 속에 여러 가지 노동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품앗이,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혹은 의례, 그리고 기타 벌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의 친목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회 활동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능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통칭하는 이름으로서 오늘 주제로 삼은 공동체라는 단어는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던 것을 뭔가 좀 통칭하고 사회적 의미들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말들이 영어로는 이제 커뮤니티가 되겠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던 게 공동체라는 개념이 됩니다. 결국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그 시대적 상황이나 당대의 의미에 맞게끔 새롭게 주목하는 개념이 공동체라는 뜻이 되기도 할 건데요. 결국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2020년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공동체는 어떤 기능과 의미로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로 다시금 재조명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농촌 마을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노동력들이 빠져나가니까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이내에 없어져 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마을들 혹은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예측이 되고 있어서 우울한 진단이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까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의 공동체들이 막연하게 그냥 추억이나 낭만으로서 회고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동체 의미들이 훨씬 현실적으로 와닿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그 가치와 의미들을 더욱더 폭넓게 들여다볼 만한데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마을 만들기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도시에서도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개념을 연장시킨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개념의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다시금 주목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토대와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치로서 충분한 의미를 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새롭게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시금 들여다보고 바로 그걸 통해서 미래 가치를 탐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먼저 두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레는 상부상조를 위한 공동 노동 조직입니다. 이런 두레는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조선 후기에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레의 구체적인 형성 배경은 논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논농사 중에서도 이전과 달리 수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양법이라고 하는
모심기 방법이 개발된 것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레를 조직하는 이유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배가 생육하는 데 필요한 생태적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를 심고 그 모가 자라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에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논농사의 생태적 주기에 부응하는 사회적 노동의 활동으로서 두레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레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부상조 전통들이 가장 뚜렷한 형태로 체계를 잡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장면들은 논농사를 지을 때 깃발을 세우고 또 한편 같이 농악을 연주하고 또 이럴 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두레를 만들게 되면 일정 시기에 어떻게 만든다, 몇 명이 모인다, 그리고 어떻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규약으로서 다 전통적으로 이어진 방식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이제 논매기철이 되게 되면 두레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고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이도록 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악기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사람들이 제때 일제히 약속한 듯이 모여들게 되고 그때 두레를 상징하는 커다란 깃발을 들고서 들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농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들판에 가서 일을 할 때에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들노래라고 하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일하는 모습, 지금 생각하면 그냥 멋있는 낭만적인 농촌의 모습 이런 정도의 이건 아닙니다. 그보다 때학빛 속에서 일하는데 그 일을 훨씬 효율적이고 신명나게 하는 방식으로 선택된, 그래서 일과 놀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두레 활동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 농기입니다. 농기란 곧 농사 짓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깃발, 바로 농기인데요. 이 농기는 흔히 두레패를 상징하는 가장 권위 있는 깃발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한자로 써진 글귀가 쓰여진다든가 혹은 신농유업, 신농은 농사의 신인데요. 그 농사의 신이 남겨놓은 일, 그만큼 신성하고 중요하다를 말해주는 글귀이고요. 그리고 여러 그림들이 걸려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두레패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진 군동면에 있는 용소 농기입니다. 이 깃발에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한자가 쓰여져 있어요. 강진과 장흥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흥군 장흥면 남해리에 경신년에 경신생의 박경채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농기인데요. 바로 강진 용소 옆마을에 살던 장흥 남해리에 살던 박경채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1920년생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3살 되던 해에 이 깃발을 만들어서 남해리에 기증한 깃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미덕들을 보여줄 때 훨씬 돋보이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분도 당시 두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웃 마을에 그 마을의 가장 상징적인 깃발이, 아마 그 무렵에는 예전 깃발이 조금 헐었거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경위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깃발을 그려서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증의 의미는 아마 아들 이름을 새긴 것으로 봐서 귀한 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베푼 덕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친송을 받으면서 훌륭하게 자라길 기다리는,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두레 활동의 상징 깃발로서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환기시켜주는, 두레가 결국 무엇인가? 두레는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힘겨운 노동을 함께 나누고 신명나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훨씬 더 풍부한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기본 과정들을 담고 있을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이제 강진 땅 뺏기 놀이라는 민속놀이하고 연결되어 전승되기도 하는데요. 그 깃발의 내용을 좀 더 보면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존재는 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용 옆에 신농시가 있습니다. 신농시가 살포라고 하는 전통적인 농기구, 일종의 가래라고도 하는데요. 지금의 삽처럼 땅을 파거나 혹은 물꼬를 칠 때 사용하던 아주 오래된 그 농기구를 들고 서 있는 신농시 그림입니다. 나름대로 신화적 인물이니까 그 상징성들을 보여지는 문양도 넣기도 하고요. 머리 부분에 약간의 뿔 같은 장식을 함으로써 신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특히 여기에는 용, 그리고 물과 관련된 여러 문양들, 거북이, 물고기와 같은 그런 문양들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물은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모든 것을 좌우하는 생생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민속 속에서는 용은 풍농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에는 농사가 잘 되길 비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어, 거북 등과 같은 민화적 존재까지를, 그래서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풍부하고 또 완전한 대상으로서 이 농기에 이런 그림들이 채워짐으로써 두레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깃발들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민속놀이들이 전승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민속놀이들은 공동체의 활력과 화합과 그런 단결심을 키워주는 민속놀이로서 확장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곡성 읍죽동 마을에 전하는 용기인데요. 여기에는 용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개의 깃발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갑술년 1934년 그림과 병술년 1936년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이하게 갑술년과 병술년 밑에 좌상 박순규, 좌상 강찬익, 공원 강판금, 공원 마판돌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좌상과 공원이라는 이런 직위 이름은요, 두레를 맡은 대표자를 좌상이라고 하고요, 총무 역할하는 사람을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레패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34년에 깃발을 하나 만들고 39년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두레 대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레 구성원들은 청년들이에요. 마을의 여론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좌상이라는 대표자를 모시고, 청년들이 노동력이 가장 왕성하니까요, 청년들을 20, 30명으로 노동 조직을 꾸려서 이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결국은 논매기가 됩니다. 논매기를 체계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두레 활동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깃발은, 병술년의 깃발은 서울에 있는 농업박물관에 가 있기도 하고, 이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농위협이라는 깃발이고요.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깃발이기도 한데요. 농사의 신농이라는 이름을 쓴, 신농이 남긴 일, 그만큼 중요하고 신성하다. 농사에 대한 자부심들을 표현하죠. 어떤 일들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신명나게 일해왔던 우리의 전통적인 생업활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전북 김제에 남아있는 깃발이고, 이 깃발은 굉장히 회화적으로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광주에 살던 난곡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명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런 두레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농학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농학은
꽹과리나 징, 장구, 북, 소고와 같은 타악기, 그리고 태평소와 같은 관악기, 혹은 나발과 같은 관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어떤 놀이판을 만들고 진을 풀고 굉장히 갖가지 기예를 부리는 종합 예술입니다. 농악하면 굉장히 신명난 가락과 몸짓을 떠올릴 것인데요. 이 농악은 앞서 공부한 두레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두레하고 상관없이도 여러 가지 축제의 판에서 정월 대보름에 여러 가지 마을 굿에서 축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전승되는 모습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악을 부르는 이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풍물굿, 매구, 굿, 군고, 금고, 걸궁, 걸레잇,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요, 단순한 이칭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농악이 다양하게 전승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중에 특히 우리나라 농악 중에서 호남 지역의 농악이 가장 체계적이고 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띠는데요. 호남의 농악은 전라도 동부는 좌도 농악이라고 하고 서부는 우도 농악이라고 해요. 또 한편 남해안 지역의 농악은 우도니 좌도니라고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남해안 농악, 이 층으로는 군고 농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별로 다양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호남의 농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전승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호남 사람들이 이런 예술 활동을 굉장히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술 활동을 공동체가 함께 누림으로써 공동체가 훨씬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전승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끝없이 생활 속에서 공유해온 전통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농악의 모습은 공동체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축원농악의 형태로, 그리고 앞서 본 어떤 두레 활동을 함께하기 위한 두레 농악의 모습으로, 또 한편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건립과 걸궁의 모습으로, 또 예술 활동을 보여주는 연애 농악의 형태로 유형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호남 농악은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하게 특히 공동체 문화의 꽃으로서 주목하는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마을의 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지도는 화순 동복 한천 마을의 지도입니다. 한천은 삼간마을에 있고 들판을 끼고 있는 농악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섬진강 수계에 굉장히 울창한 마을 숲이 둘러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은 마을 이름이 한천인데요. 샘천차가 등장하는 데서 보듯이 이 마을에는 우물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물의 필요성 혹은 우물의 존재가 마을 공동체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일 건데요. 이 마을에서 농악을 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농악을 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길에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하다가 여기 파란 점들이 찍혀 있는 들이 가장 중요한 거점인데요. 마을 입구에 해당되는 들당산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철룡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마을의 중요한 샘들을 지나면서, 또 한편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나쁜 것을 내쫓고 그리고 좋고 새롭고 맞이할 것들을 영접하는 차원의 마당발비를 하고 그것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는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다 바깥으로 버려서 이 마을은 훨씬 건강하고 종교적으로 풍요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여망들을 바로 농악의 연행을 통해서 표현한, 그래서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예술 활동이고 일종의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마을이 젊은 사람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들을 좀 더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곳에서 공동체가 활기 있게 산다라는 이런 관념이나 생각들이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교통이 편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짜리 돈이 되어서 누가 부자 되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주변의 삶터를, 자연을 자꾸 어떤
뺏어내는 용도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과 공생이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들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공동체 문화의 전통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조금 다르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를 환기시켜 주게 됩니다. 마을을 문화적으로 의미화시키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이곳이 친환경의 삶터가 되고 그래서 미래 세대가 이런 여러 공간 속에서 좀 더 행복하고 밝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어쩌면 지금과 같이 지나친 자본주의나 또 개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문화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사는 곳이라면 어떻게 적용을 시켜볼까라는 식의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면 훨씬 더 새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건립농악의 사례인데요. 건립은 어떤 공공기금이 필요할 때 기금을 모으는 과정을 건립이라고 합니다. 걸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례는 구례에 있는 미동이라는 마을에서 독서제라고 하는 서당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1899년 광무 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구례 운조루가 있는 유명한 문화재 구례 운조루가 있는 바로 그 마을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학교처럼 서당을 만들고 그리고 훈장 선생님을 모셔오기에 필요한 공공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농악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치들을 이렇게 문서로 남겨놨는데요. 사람들이 정초에 농악을 치고 함께 즐기는 것이 그냥 단순한 유의가 아닌 거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인데 바로 그것들을 연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선생님을 초빙하기 위해서 농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귀함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나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나쁜 것을 쫓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나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나대는 농악대를 말하는데요. 이런 나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맞이하고 함께 기금을 모아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 밑부분에는요. 이런 것을 하는 금고패를 한 40여 명이 조직되었던 모양이에요. 만약에 비가 오면 다음 날에 당신 귀하의 마을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기해년 정월 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주부터 시작해서 상금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상세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차금은 중세가 되겠죠. 이런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함께하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 기록에 남겨 있고 여기에 기금을 낸 사람 이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활동들을 공유해온 전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뭘 보여줌으로써 돈을 받고 즐기고 감상한다라는 것 이전에 그것이 갖고 있는 공동체 문화의 사회적 의미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농악은 공동체 문화의 꽃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라도 조금씩 할 줄 알면 같이 하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마을마다 농악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필요한 축제, 마을에 필요한 신명을 스스로들이 발산하면서 자존감과 자부심들을 표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축제를 할 때 누구를 불러다가 단순하게 구경만 하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스스로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멋진 몸짓과 함께 가락과 함께 즐길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농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활동으로 예술의 활동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호남의 민속의 전통을 나아왔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적용해 볼까?
어떤 미래적인 가치와 어떻게 연결할 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색다른 아이디어와 기획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기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필요성과 의미들을 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호남의 민속, 공동체 문화와 그 속에 담겨 있는 민속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